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 업소들 방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방문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이제 한 단계씩 진행을 해 보면 또 기사를 써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지 길을 잃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계속 훈련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의 정도에 따라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바쁜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선정을 좀 확실히 하자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교회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다 알지만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게 목적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인 그룹,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적이잖아요. 교회 안에 저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우리 모임은 소셜 미디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뒀지만 자생적으로도 일이 진행되면 그 안에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회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언론 사역을 감당했을 때 제가 오지 않겠지만은 일단 3개월을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까? 우리 소셜 미디어 선교회의 목적,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교회 목적은 다 아는데 교회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뭘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교회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실어 나르는 구루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루마. 이 구루마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이미지예요. 교회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모인 것입니다. 사회는 뭐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 전에 다 사회에서 활동하니까 전 시대의 흐름은 디자인 경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모든 기업체든지 또 조그만 업소든지 디자인 경영을 간과하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뭐든지 디자인을 생각해내야 돼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예전에 기능 좋으면 기능을 탑재해서 내미르면 끝났는데 지금은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기능에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 그 다음에 직원들도 디자인으로다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마케팅. 그래서 예전에는 무턱대고 그냥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 사업을 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지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미지 전달을 해줄 건가, 느낌 전달을 해줄 건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로다가 쓰는 것보다 먼저 느낌으로 갖기를 원하는 그 느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교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시고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또 잘생기셨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것을 언어로다가 표현하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하늘의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라는 것을 언어로다가 전달하려면 안 돼요. 뭘로 전달해야 돼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냥 그들이 탁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저 교회 가고 싶다.
예?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느낌 전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시너지 효과. 나는 한마디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건 이 한마디 이상을 느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해 주대요. 복음을 하나하나 설득을 하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은 물건 사는 사람이 을이야.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을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시너지 효과가 팍 가야 돼. 그 사람한테. 시너지 효과가 가서 나는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랬는데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이미지야. 그러면 교회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설득적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런 연역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쉬워. 탕탕 얘기해주면 돼요. 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해도 유치원의 이미지가 학부형들이 저 유치원에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라는 그 이미지 만드는 데다가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예, 식당을 운영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에 가면 안 먹어봤지만 맛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 만드는 데 주력을 둬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선교회는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고 목적을 제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이거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가? 그러면 교회에 가장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려면 내 이미지에 맞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사나 노동자나 얼굴은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의사라는 것을 전달하려면 의사란에 맞는 이미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나는 의사라고 전달하면서 뭐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간호사 옷을 입었어. 여자 의사가 간호사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간호사인 줄 알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 선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특공대가 돼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할 건데 교회가 갖는 가장 교회다운 이미지가 뭘 것 같아요? 교회다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다운 이미지를 만들면 복음은 한마디만 던져도 팡팡 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확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이미지는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올라오면서 예수님 시대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있었어요. 지금 두뇌 구조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면 대화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되는데 지금 박사님들 연구하는 분들 마케팅 기획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듯이 딱 만나면 뭔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케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마케팅 한다고 세상 마케팅 전략을 딱 짜면 어떻게 되면 VIP 마케팅 들어갈 것 같아요. VIP 마케팅.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헤롯을 뒤집어 버립시다.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를 한번 엎어버립시다. 그러면 참 일사불란하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 중에서 마인드가 열린 사람들,
바나바 같은 분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부터 칩시다. 딱 이제 예수님한테 막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전달하는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셨거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복음의 이미지에 안 맞거든. VIP 마케팅은 기업체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없는 사람은 더불어서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VIP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VIP 마케팅 하면 옷이 안 맞아요. 복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잠깐만 기업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 이미지하고 복음이 안 맞으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설득적으로 잠깐만 설득해야 돼요. 이미지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기업에서 하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 자꾸만 적용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영에 탁월하신 분이세요. 제자들 양육하는 거 보세요. 경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복음은 가난한 자부터 움직였어요. 나사렛에서부터 가난한 자 옆에 있었어요. 병자 옆에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동네, 이 시흥이라는 이 땅에 새하늘의 교회는 정말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는 교회고 엄청나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금과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가난 구제는 정말 나라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나라도 어려운 것이 가난 구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하면 가능해요. 60년대, 70년대는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비를 지원해 줬어요.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11대 강국이에요. 11대 강국이고 다 살만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 그분들이 상인분들이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는 모든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컨텐츠를 받아서 이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만 교회가 하면 돼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지 않아요. 있는 거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전달자 역할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우리 조직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교회 조직원을 만들면 안 들어올라 그래. 내가 왜 교회 안 되는데 왜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사단법인 소셜미디어 콘텐츠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사단법인 소셜미디어 콘텐츠협회에 홍보위원이 되라.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모든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동네에 기사 쓰는 것을 당신이 전달해줘라. 전달자 역할을 해줘라. 그겁니다. 그래?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홍보위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홍보위원이라는 딱 입구에 딱 마크가 있고 뒤에 보니까 내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는 재능 기부한 게 기사가 돼가지고 딱 신문 중앙일보 나간 게 내 카운터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 봤더니 저 사람은 소셜미디어 콘텐츠협회 시흥제일지부 홍보위원회 집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홍보위원회에 가서 그 안장 하나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서 설득해서 기부를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 분명한 게 제가 3개월 뒤에 이 시흥시에서 새하늘의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교회답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교회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수레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수레에 복음을 딱 얹어서 착 나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지로 시너지 효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을 처음에 할 때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죠.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데 방과에 가면
다들 애들 다 방과 후에 학원 가냐고 없는데 운동장에 한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 혼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혼자 아니 너는 왜 혼자 이렇게 친구들 없이 놀고 있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요 이래요. 아니 갈 데 없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이제 아빠랑 이혼했든지 그 분가됐고 엄마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엄마는 식당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학원을 어떻게 가르쳐요? 엄마가 식당 다녀가지고 많이 받아요. 180만 원 받는데 집 월세 내고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원을 못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는 죄송합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끼리 잘못 만나면 비행청소년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학원에 가서 설득을 했어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자. 이런 아이가 있어서 얘는 죽었다 깨도 학원에 등록 못하는 애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가르칠 때 하나 더 가르쳐달라. 이래서 그런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보내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여자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넌 뭘 해주면 좋겠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써낸 거의 내용이 뭐냐면 그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영세민 부분은 점심은 학교에서 이렇게 받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저녁은 야자니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봐요. 식사비가.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저녁 때도 돈 내고 와서 밥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먹는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그 아이는 도시락 싸와서 반찬도 없고 나가서 밥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물만 먹고 자기는 밖에 가서 먹고 온다고 해가서는 학교에서 애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물 먹고 그리고 들어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중에 교통카드까지 해줬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걸어 다녔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 그걸 목사님이 듣는 거예요. 듣고 목사님이 펑펑 울어. 그러면서 그 한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집 앞, 교회 바로 길 건너 앞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사는데 이 5학년 애가 엄마는 수원에 가시고 애는 대전에 있었어요.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애를 친정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친정에. 그때 친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 화나는 일만 있으면 애를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화풀이를 애한테 한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맡겨졌는데 5학년이 되도록 할머니가 화나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 왜 이 얘기를 하면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호받는 것도 보호 못 받을까 봐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피자도 이렇게 피자집에서 피자도 주고 학원도 다니게, 얘가 합기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합기도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합기도 학원을 다니게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지니까 목사님한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만 자기 때려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왔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당신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수원에다가 애를 학교에다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근데 수원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수원에서도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갔더니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그런 걸 지도해주는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전에서 도와줬던 목사님한테 수원에서도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목사님 모인 데서 막 울면서 막 치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잘 열심히 돌보면서 내가 목사답다고 했고 내 소명 잘 감당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 집 앞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적이 없다. 우리 교인들 돌보기 바빴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목사인가? 에? 라고 하면서 많은 회의가 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점점 자라나지만 교회는 교회 밖을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가난하고 교회 밖에 교회를 쳐다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이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화약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구세주가 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뭔가 자기를 이 구세주가 와서 도와주길 바라는데 구세주가 야훼 여호와고 구원자고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이즈, 그래도 우리 새하늘의 교회는 큰 겁니다. 정말 더 작은 교회들이 그들을 도와줄 게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주저앉아 있냐? 에? 우리가 7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50년대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각 업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아서 다시 이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을 언론으로서 어필해주는 역할하면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30명, 50명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팀이 200명까지 가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 친구들, 동네 옆집 아주머니들 지금부터 자꾸만 얘기를 할 때 교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른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뭔가 돕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회를 만들었고 선교회를 만들어도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업소들 기사를 써주고 인터뷰 써주고 사건들을 써주면서 그들을 우리 홍보위원으로 만들고 그들에게서 많이 어필해 줬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기부 받아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자. 이것을 우리 뉴스캐스터 기자가 하는 일을 이걸 하자라고 설득한다면 우리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친구들 다 기자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 친구들 다 기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겠냐 이거죠.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시흥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10억 정도의 매달 기부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달. 대전에서 820개 업체에서 3억 5천만 원을 매달 받았어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부로 받았어요. 그러면 820개 업소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흥 1지부의 목표가 2,000개 업소입니다. 2,000개. 200명의 기자들이 2,000명의 업소를 홍보위원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 업소에서 기부를 받아낸다면 5억에서 10억 할 수 있잖아요. 시흥에 사는 모든 가난한 아이들 다 학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아멘? 그걸 누가 했어요? 새하늘의 교회 미디어 선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2,000개 업소가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알고 봤더니 새하늘의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지는 게 그런 것들이 쏙쏙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이게 우리 그 선교의 목적입니다. 공감하신가요? 아멘.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미지 마케팅으로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마케팅. 이미지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미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주째 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능히 걷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저희의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또한 지혜와 방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선 하나님 도전 갖고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시흥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유명함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강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역시. 네. 자, 여러분, 대전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는 것은 사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데서 오는데 바쁜데, 우리 어떻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군대같이 우리가 나간 다음 찬송,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박수 치면서 반접더라도 시작!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군대처럼 아멘 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시흥을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모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걸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제 숙제를 하려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하는 목사님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한번 오시래 가지고 같이 이제 대접을 하면서 해서 인터뷰 할 때니 또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요즘에 옛날에 기자들이 어떤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음식도 공짜로 먹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또 기사 써주고 돈 받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저 밥 시키자마자 먼저 카드 결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이런 기자다. 그리고 딱 PR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딱 열더라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사모님한테 듣겠어요. 사모님 나오시기 때.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교재 인터뷰 기사 쓰기 보겠습니다. 네 장인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고 여러분이 기사를 대략적으로 하는 것까지 해서 10시 40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기사 쓰기 인터뷰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능동적인 취재 활동이다. 인터뷰는 기자와 취재원의 대화이지만 기자 개인적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나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네, 기자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인터뷰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은 인터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인터뷰어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 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서 내가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을 물어서 그것을 기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의 종류를 보면 대면 인터뷰는 실제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전도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가 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면 인터뷰는 기자와 취재원이 직접 만나서 하는 인터뷰로 장소와 시간들의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취재원의 부디기, 말하는 자세, 표정, 몸짓 등도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전화 인터뷰는 많은 것들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이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종류를 보면 또 서면 인터뷰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중요 정책 사항을 묻거나 과거 역사적인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만 이렇게 서면적으로 이렇게 그 자료로서 우리가 보는 인터뷰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는 대면 인터뷰를 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메모지나 뭐 필기 도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녹음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 녹음 기능이 휴대폰에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뭐 비행기 모드로 놓고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그 인터뷰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봐보세요.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한 준비를 통해 쓰고자 하는 기사의 시각을 결정해야 된다. 내가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에는 취재인의 신상, 저서나 기고문 검토, 인격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질문 내용 작성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이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뒤에 이제 자세한 이렇게 그 시나리오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친구라도 좋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반에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도 좋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표시는 안 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전도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반에서 1등하는 아이들을 취재하고 그 사람을 취재원으로 둔다. 그러면은 네, 막상 기자처럼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게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할 수 있겠죠. 우리 어린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사람, 취재원에 대한 정보가 내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어느 의사를 내가 취재를 한다. 아니면 동사무소의 직원을 취재한다. 그러면은 생뚱맞게 가서 그냥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쓴 책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다 읽어보진 못하더라도 좀 사전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내가 접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인터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인터뷰 전략 볼게요. 효율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취재원은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사자.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취재 목적이나 기사의 방향 등을 설명해주는 방법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인터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재원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어머, 여기 무슨 그림이 있네요. 어머,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하나하나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 기자가 질문을 준비하는데 10개에서 50개가량. 많죠? 근데 최소한, 나는 그렇게까지 질문할 게 없는데? 라고 하면 최소한 7, 8개 정도는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써가지고 가셔야 돼요. 메모지에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정말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7, 8개를 잡고 자료를 수집해서 10개 이상, 15개, 맥시멈 50개 정도까지 질문을 준비하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조율하면서 체크 넘어가고 스킵하면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기요 근데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어눌한 태도가 상대방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내용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초짜라서 내가 너무 초보라서 어떻게 내가 무슨 인터뷰를 해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라는 것이 왜죠?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는데 본인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시간이 오버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은 간략하게 상대방으로 많은 정보를 토해내도록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을 오픈형 질문이라고 하죠. 단답형 OX. 예를 들어서 아침 먹었어요? 네, 아니요라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말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오픈형 질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장시간 인터뷰할 때는 녹음기와 메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녹음기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요거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처음에 이분하고 내가 인터뷰 시간이 얼마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금 제가 할애받을 수 있는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30분이다, 1시간이다 이러면은 내가 준비해온 질문에 따라서 중요한 거를 먼저 설정해놓고 내가 요것만 빨리빨리 질문해야 되겠다. 나는 준비해온 게 50개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막 처음부터 제가 1번, 자, 2번 이렇게 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대략 그래서 50개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분이 나하고 내가 지금 인터뷰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 상황을 좀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중요한 먼저 질문을 좀 체크해두면 좋겠죠. 그런 사항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기사에 사용할 에피소드나 예와 거기에 필요한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셔서 기획 기사를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기획 기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뷰 기사를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이제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단순화하고 집중화돼서 기획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전문 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지면 신문을 나중에 이제 또 발행하게 되고 그럴 때는 필요하죠. 조금 더 세분화하고 관찰을 집중화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대단히 큰 사건으로 번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막 집중 보도하고 그런 기획 기사를 쓰기까지의 자료들이 준비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했다가 그냥 이렇게 훅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메모 하나하나를 자료화하셔서 제가 늘 저희 집 식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가 아니다. 정리를 해야 그게 자료가 돼서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메모지 한 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인터뷰하든 내가 기자 수첩을 만들든 해서 여러분이 만든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다 자료화해서 그것이 나중에 기획기사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녹음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막 몰래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녹음하면 안 되고요.
양해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보통 인터뷰를 당하는 인터뷰이들은 녹음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좀 잠깐만요. 이러면서 오히려 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인터뷰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기분 좋게 기분 좋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되 여기에 off the recor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방송에 안 내보내고 싶어요. 그냥 사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나가요. 해놓고 막 근데 있잖아. 이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런 말도 하더라. 그 사람 별로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약속을 지키셔야 돼. 그 레코딩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이런 부분까지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해놓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 내가 한마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가도 이거는 듣고 기록으로 방송 매체에 올려주진 마세요라고 했으면 이거는 체크. 요거는 올리지 말라 그랬지. 반드시 체크하셨다가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완전히 신뢰에서 상실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시장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라는 것, 녹음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탁하는 부분들 제가 특별히 남기지 말고 기록하지 방송에 올리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기사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거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10초 안팎으로 구어체로 표현하기, 전문 용어 자제하기, 수식어 빼기, 추상적 표현 피하기, 취재 기자와 둘이 편안한 대화식으로 하기, 편안하게 해주어라, 경청하라, 질문은 간결하게 하라, 긍정적으로 대응하라, 개방형 질문을 하라. 정보원을 밝혀라, 녹음을 해둔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봐야 돼요. 한 번씩 더 보고 간결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여럿이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팀으로 가셔도 되고 팀으로 인터뷰를 하러 가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도 되는데 나는 좀 자신이 없는데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해도 좋겠지만 가급적 1대1로 가셔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1대 다수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전문 기자가 아니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주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답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시흥에 대해서 시흥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여러분이 기사를 쓴 것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능곡동이잖아요. 능곡동인 거 알았어. 다 능곡동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능곡동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능곡동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거 그런 것들을 질문을 잡으셔서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질문이 바람직하다. OX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말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많은 답변을 나는 간략하게 질문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유도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인터뷰를 잘하고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인터뷰를 마친 뒤 기사 작성 시에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영화나 소설처럼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질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질문 뭐라고 질문했고 뭐라고 답했다. 뭐라고 질문했고 뭐라고 답했다. 이렇게 그냥 질문 Q&A식으로 쭉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확 여러분들 중에 운해영들이 있어요. 운해영들은 이런 거를 잘해요. 생뚱맞게 운해영 얘기해서 내가 그 잔해영 그 두뇌 구조를 보면 운해가 발달하신 분들은 창의력이나 이렇게 창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잘 정리가 안 돼. 정리를 못 해. 나는 정리를 잘 못하고 지저분해도 일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은 운해영들이세요. 근데 나는 정리가 안 되면 일이 안 돼. 단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잔해영이 훨씬 더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시냅스가 발달해서 좌우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의 운해영들은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듣고 이것을 재구성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거를 확 글로 엮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터뷰를 하고 끝나고 와서는 이거를 아주 그냥 드라마 소설 쓰듯이 쫙 작품을 만들어서 기사를 작성하셔도 아주 훌륭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감동과 재미가 함께 묻어나는 그런 인터뷰를 하신대요. 그다음 문장은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한다. 가급적 간단하게 요약하고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부분을 여운을 남겨. 뭔가 이 사람한테 이 빵집 아저씨한테 빵집 아줌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뭔가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실 것 같아. 왠지 다음에 오면 내가 막 빵을 더 줄 것 같다. 이렇게 약간은 좀 남기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인터뷰 전략이 나오죠. 그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했대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질문 사항들을 아까 몇 개 정도 준비하라 그랬죠? 7, 8개는 최고 안 됐을 때 질문이 10개에서 맥시멈 50개까지도 준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탁탁탁탁 체크해서 내가 중요도를 체크해두면 좋아요. 중요도를 체크해서 이거는 꼭 질문해야지 이런 거.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편안하게 왜 시장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딱딱하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안하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가 중간에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과 그 기질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도 일을 잘했고, 이 사람도 일을 잘했고, 이 사람도 결과가 좋고, 이 사람도 결과가 좋은데,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주냐면, 이 사람이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낸 사람을 우리 국민성이 더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감동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게 연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으로 끄집어내면 좋아요. 만약에 빵집 말고 뭐 할까요? 우리 뭐 인터뷰할까요? 네? 떡볶이집 인터뷰에서 떡볶이집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중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지금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전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극복하고 지금 이러이러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떡볶이 가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비전을, 앞으로의 향후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네, 지금은 전교 1등이신데요. 전교 1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좋은 대학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유도해내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내야 되잖아요.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별론 것 같아. 생각보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시흥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인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세도 별로고 사람이 별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살려서 왜 우리가 그 캐릭터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 컨셉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배우나 우리 예능인들 살려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확 끌어내서 그걸 컨셉화하는 거예요. 조금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바보는 아닌데 그것을 확 끄집어내서 컨셉화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캐릭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캐릭터는 뭘까? 근데 그 사람 내가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의 캐릭터를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운혜영들이 잘해낼 거지만 우리 자네형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네형이는 이제 제가 자네형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극대화해서 그걸 캐릭터화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얘기 듣다 보니까 난 못할 것 같다, 어려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는데요, 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는 꼭 향후 계획과 비전을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훈훈하게 이러저러 하고 따뜻한 마무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할까요? 셋째 시작. 다 같이 셋째 시작. 나는 이러이러한 질문만 했는데 상대방이 근데요? 라고 엄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개그 콘서트에 그거 나오더라. 이따만한 책을 들고 있다가 그건 안 나왔어요 이래요. 몰라요? 개그 콘서트? 여기는 수준이 있어. 개그 콘서트를 안 보나 봐.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웃지를 못했었어요. 웃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어린이들과 그 청소년들과 소통하려면 개그 콘서트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그래서 요즘 컨셉대로 개그 콘서트뿐만 아니라 개그 프로그램을 봐서 그것을 인용해서 아이들하고 접촉하면 아이들 전도에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을 듣고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웃긴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웃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준비한 질문에서 벗어나는 예외 사항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차근히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냥 편안하게 유도하면서 다시 질문을 만들어 나가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안 듣고 있어. 내가 질문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분들 그러시더라. 질문은 하고 잘 안 들어. 막 이렇게 딴짓하고 있어. 막 이렇게 딴짓. 그리고 어느 분은 그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경청인데 어느 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나 내 말을 생각하는 거는 경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들어주다 보면 내 할 말이 그냥 떠올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기치 않은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응하려면 경청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넷째 시작. 네, 여러분들의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거꾸로 표현을 하죠. 사람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거꾸로 써요. 가끔씩.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 저희가
외모를 잘 단정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꼭 막 비싼 옷 이런 거 안 입어도요. 여러분이 깔끔하게 내가 준비하고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반드시 화장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5째 시작.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째 시작. 말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고요. 또 느릿느릿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처음 약속된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것들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느리다 싶으면 빨리 내가 못모는 최소한 적어도 몇 가지 질문은 내가 꼭 질문을 하고 가야지라고 했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꼭 하고, 너무 느려지는 것 같고 너무 빨라지는 것, 처음 약속된 시간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째 시작. 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를 알아야죠. 실제적으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경청하고 있지 않는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최고 중요한 건 아이 컨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해놓고 막 아우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눈을 보고 네, 웃으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 웃을 때 웃는 건 다 예뻐요.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웃는 모습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쁘게 그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웃는 날치 침 못 뱉는다고 내가 계속 웃으면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식으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대답하지 않도록,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 보도에 올라간답니다. 이렇게라는 그 무언의 압력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잘 쳐다봅니다. 다음 8째 시작. 이 사람을 만약에 유명인사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도 똑같고 저 얘기도 똑같고 그러면 안 보잖아요. 그럼 뭔가 신선한, 내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했을 때 뭔가는 내가 잡아내야지. 신선한 이야기거리를 잡아내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특종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9째 시작. 예를 들어 박혜미 씨 알죠?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가 그 페미니스트로 활동하잖아요. 거의 이렇게 그 여성 신장론자 뭐 이런 걸로. 근데 막 자기는 굉장히 막 세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부분은 정말 싫어요. 이랬는가 다시 하면서,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자존심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라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근데 잘 모르는 부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은 다시 되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적절한 스킬이죠. 다음 시작. 네, 그래서 신상 정보는 어느 분은 자꾸만, 예를 들어 제가 박순선이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자꾸만 따르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명함 파일 내려줬죠. 받으셨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인터뷰할 때 그 기자증 플러스 그 명함
명함 파일을 저희 명함 제작해드리진 않고요. 그 명함 파일을 내려보냈으니까 AI 파일을 그 명함에 가면 여기는 아마 단체 제작하면 굉장히 한 최소 사실은 6, 7천 원에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작이 디자인이 완료됐을 때 그 넘겼을 때 기본은 15,000원, 25,000원까지 주셔야 될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 명함을 제작하셔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작해서 활동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재 시 고려할 필수 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휘를 17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을 음정보다는 박자가 중요하다. 제가 늘 했었어요. 음정보다는 박자가 중요하다. 잘하려고 하다가 박자를 놓치면 땡이에요, 땡. 그래서 박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돼요. 시간을. 멋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10시 30분에 예약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럼 그 인터뷰 꽝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늦으면 늦는 듯 빠르면 빠른 듯 여러분이 처음에 약속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작. 네, 새로운 사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없어. 괜찮습니다. 다음. 네,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컨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필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의문증 시작. 의문과 궁금증의 해결. 다음. 네, 만약에 똑같은 떡볶이가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는데 이 집이 맛있어. 그럼 노하우가 뭔지 이 떡볶이 맛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작. 네. 핵심적 취재원의 확보가 무슨 뜻이에요? 취재원이 뭐라 그랬죠? 네, 나? 아니고? 네, 당하는 사람, 인터뷰의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핵심 더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 분들. 그러나 지금 뭐 이거는 그냥 그 스크립트고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앞으로 그 연결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핵심적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관계된 분들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작. 네, 중복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의 필수 윤리적인 기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또 저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탄핵, 무효, 박근혜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막 차가 막 줄지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무슨 저기 그 집회가 있나 봐요. 근데 막 줄지어서 올라가는데 맞아. 막 저건 막 이래 정치적인 중립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글 속에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의 인터뷰가 아니고요. 내가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사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경제적 이해 배제. 경제적 뭐죠? 돈 배제. 세 번째 시작. 요즘에 개인정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활용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메일로 오고 문자 오잖아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컨펌하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죠. 메일도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처를 제가 SNS 이러저러해서 여기에 기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기사는 여기저기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면신문을 이용하실 때 지면신문에도 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디다도 쓰고 어머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이런 일 하는데 여기다도 써? 이거는 아까 그 오프 더 레코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하고 딱 일치해서
굉장히 기분 상하고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재인의 신변 보호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네, 이해상충을 회피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뭔 의견을 냈는데 내가 그 부분이 생각이 달라. 그렇다고 거기서 에이 그건 아니죠. 에이 그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실 수 있죠. 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막 싸우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다음 시작. 아이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돈 받으시면 안 되고 밥 얻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그리고 절대 깎지 마십시오. 돈을 1,000원이라도 더 주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면 여러분들 이렇게 10,000원짜리 주고 그냥 내요. 막 잔돈 챙기면 됐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전도 대장인데, 이제 사무총장님이 막 뭐라 그러세요, 한편으로. 장모님이 잘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돼, 전도는. 말로만 하면 안 돼. 맨날 그래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절대 깎지 마시고요. 어디 가면, 막 1,000원이라도 더 주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기분 좋아서, 아이고, 네, 이래요. 깎아놓고, 실컷 깎아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몇백 원, 정말 몇백 원, 몇천 원에 사람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할 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막 돈을 받아. 아이고, 주문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식당 가서 기사 써주고, 밥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아유, 괜찮은데요 하고 밥값 안 내고 오고, 블로그에 올려줄게요. 내가 기자인데요. 내가 이래봬도 여기 기자인데 기사 하나 써주면, 이러면서 밥 얻어먹고 다닌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돈 그냥 거저 받는 거, 실제적으로 돈이든지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머릿속에 지정하시고 그리시고 몇 분 안에 40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머릿속에 넣고 내가 어떤 질문을 쓸 것인가. 그렇게만 지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숙제는 제가 아까 몇 분 오셨을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다음 클래스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완료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업체 기사를 썼는가. 그 다음에 업체 기사를 가지고 그 업소 사장님과 만나서 URL로 전달하고 기사 전달을 하고 내가 그분과 접촉을 했는가. 세 번째, 인터뷰 기사를 준비해서 썼는가,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가. 요 4가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다음 클래스가 되기까지 그거를 해야 돼요.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업소 소개 기사 썼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올렸어요. 제가 참 전달할 사항이 있었어요. 숙제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현주님이구나. 이젠헤어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다 공지한 바와 같이 저희가 매칭 차트 플랫폼 자체 시스템 점검으로 다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다시 공지가 되고 문자가 나가기까지 숙제를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젠헤어를 쓰실 때 보니까는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여 있어요, 글이. 붙어 있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반드시 잘해야 되고 문단화해야 돼요. 두세 줄 쓰고 문단화, 두세 줄 쓰고 문단화해서 사람들의 가독성을 읽고 싶다. 그리고 편안하게 읽어줘야지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여놓으면 읽기가 싫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박보검 쓰신 분. 박보검 쓰셨어 누가? 응? 박보검 누가 썼어 이름? 황지은 누구야? 황지은? 응? 황지은 친구? 응. 잘 왔어. 박보검 너무 좋지? 아우 걔 왜 이렇게 잘 웃냐?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게 좀 길게 몇 자 써놓고 기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길게 최소 300자, 500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맞춤법 주의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물어봐 옆에. 물어보고 맞춤법을 정말 잘해. 띄어쓰기 맞춤법, 문단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사를 써주는데 우리가 이것이 최종 전도 접촉점을 삼고 이것을 호프킹으로 연결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실어서 써줘야 돼요. 마음을 실어서. 아시죠? 그래서 이러저러하다 그냥 대충대충 뭔가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업소 사장님인데 기사를 봤는데 기분이 별로야. 써준다고는 써줬는데 기분이 별론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안 열려요. 내가 마음을 실어서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멘트가 들어가야 돼. 그게 여러분들 시험 보셨죠? 피처 기사라고. 그러니까 스크립트만 줄줄줄줄줄 나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를 우리가 그렇게 쓰면은 안 돼요. 뭔가 감정이 터치돼야 돼. 그러니까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이럴 것 같고 이렇다라고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멘트를 쳐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얻고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흐뭇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좀 너무 잘 써준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기사를 쓰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기사를 제가 쭉 보니까 몇몇 분은 그냥 너무 나열식으로 이러저러하다 이렇게만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누구라고는 제가 이름을 써왔는데 말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클래스 전까지 뭐 해오시면 돼요, 이제? 인터뷰를 실제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하시고 그것을 기사를 작성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가 돼야 되면 이제 플랫폼이 열리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면은 그것을 올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하셨다가 올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아니면 적어오는 것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손 한번 들었잖아요. 업소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로 업소 기사를 써서 업소 사장님을 만나서 전달했어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엥? 아까 엄청 많았잖아. 다시 나는 업소 소개 기사를 썼어요라는 분 소개. 엄청 많잖아요. 아까 더 많았는데? 이분들 중에 나는 업소 기사를 가서 지난주에 배운 대로 URL을 전송해 드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네. 그런 상태가, 그러면은 지난주 말까지 초엔 됐었는데 조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구나. 아무튼 저희가 다 월요일 내일 모레까지 해본다고 하시는데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숙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 숙제를 해오신 분. 그 숙제 해오신 분. 저희가 쪽지로 보내드리고 공지사항에 올렸던 숙제까지 하신 분들. 이분은 상 줘야 돼, 이분들은.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5분? 5분은 뭐 하나씩 주셔야 돼. 이분이. 네. 여러분들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